내가 진 손을 쫙 한번 펴봐. 마케팅 할 때 힘을 좀 빼야 돼. 손끝에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잔뜩 좀 묻어나 있어. 그거 좀 놔줘. 그러면 진짜 고객한테 많이 문의 올 거야. 이 말은요, 제가 10년 전에 직원들한테 마케팅 글 쓰기 할 때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빌라를 연구한 사람들 대표로서 그 700명 이상 교육도 하고요. 영원에서 26억까지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투자 실패로요. 제가 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5번째 망한 거고요. 지금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5번의 실패와 5번의 성공, 했던 56회 비밀 공식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요, 5월, 4월 말에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마음 먹었고요. 그게 마케팅이었고 교육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좀 바른 길로 가고 싶었어요. 56배 비밀 공식이라는 이 유튜브에서는요, 제가 첫 번째 다룰 영상은 단점을 공개해도 하루에 21건의 문의를 받는 방법이에요. 뭐 블로그나 뭐 카페나 유튜브 뭐 영상도 기본적인 건 다 글쓰기잖아요. 글쓰기에서 시작합니다. 글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매출을 절대 올릴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부동산 몰입 문장법이라고 제가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리즈로 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것처럼요, 좀 열정적이고 뭐 이렇게 좀 화끈하게 다 하고 뭐 좀 진짜 뭐 좀 마음을 갖고 좀 할 거거든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런 부동산 마케팅 교육은 들을 수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요, 단점을 공개해도 하루에 21건의 문의를 받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왜 단점을 알려주는 매물글을 써야 할까요? 두 번째, 매물 단점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세 번째, 단점 있는 매물글 쓰기는 이렇게 해라.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첫 번째, 왜 단점 있는 단점을 알려주는 매물글을 써야 할까요? 그건요, 단점을 좀 알려줘야 바로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한테 신뢰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문의받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물로서 문의받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로 포지셔닝해서 문의받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매물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제 사람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죠. 지금 모든 분들이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물, 고객이 원하는 이 니즈가 맞는 부분과 이 매물에서 주는 이 장점이 이 부딪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문의가 오는 거야.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쁘게 해야 되겠죠. 사진도 더 이쁘게 찍고 영상도 더 이쁘게 찍고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없을 때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격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허위 매물을 할 때도 10여 년이 넘었었는데 그때는 뭐 한 2억짜리가 뭐 한 8천, 9천에 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더 싸게 무조건 싸야지 문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물로서만 한다면. 그리고 또 뭐냐면 더 혹하게, 이걸 더 혹하게, 결국적으로는 뭐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사진이 여러 가지를 고객이 더 혹하게 그렇게 좀 만들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요게 공통점, 고객과 매물에 부딪히는 요 공통점에 있는 특정한 니즈들이 있어요. 뭐냐면 복층이라든지 뭐 테라스가 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베란다가 2개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특정 니즈가 있는 매물로서 문의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요, 뭐냐면 여기에는 사람이 좀 없어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광고를 올리시는 분이 뭐 홍길동이든 아니면 뭐 홍길순이든 간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에는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올리던 누가 올리던 매물 때문에 문의가 받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매물 올리는 이 시청자님이 있다면 시청자님 없는 거야. 그냥 누가 올리든 똑같아요. 그렇게 많은 매물로서 문의받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적으로는 뭐냐면 광고의 양으로서 어떤 승부가 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양을 많이 뿌리냐, 그리고 누가 더 상위 노출 많이 되냐, 이걸로 평가되는 방식이죠. 뭐 예를 들어 또 SNS의 채널을 따라서 뭐 유튜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컨셉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사람으로 문의받은 방식이에요. 아까 똑같이 고객이 있고요. 매물이라는 이 공통점에서 문의가 받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전문가. 이제는 여기 이제 시청자님이 전문가가 돼서 문의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뭐냐면 고객은요, 사실은 어떤 걸 원하냐면 매물에 대한 뭐 정보도 원하지만 또 구매에 대한 노하우도 원하고요. 또 고객에 대한 니즈가 뭐냐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고 싶어하고 나의 속사정을 말하고 싶어한 거죠. 그리고 평생 재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거래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고객의 니즈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부터 이 고객의 니즈를 연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정리한 걸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고객의 니즈가 요겁니다. 자, 크게 보면 안전에 대한 니즈가 총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총 한 113가지인가 정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전에 대한 니즈가 있고요. 크게 보면 비용에 대한 니즈, 환경에 대한 니즈, 그리고 정보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안전에 대한 니즈는 안전 거래가 좀 안전하게 되는 것도 원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안전 건축이나 안전 관리,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안전에 대한 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아니면 대출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내지만은 비용, 또 가격이나 시세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 거죠. 이 질문으로 나왔다는 건 그것이 고객의 니즈라는 거예요. 자,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집의 내부적인 환경, 집이 내부적으로 이쁘냐, 향이 어떠냐, 층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 그리고 뭐 저기 주위에 뭐 인프라가 어땠는지, 학군이 어땠는지, 마트, 병원 이런 게 가까운지, 주위에 뭐 유흥가나 모텔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직구할 때 이런 것들. 그리고 정보에 대한 니즈,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좀 돌아오면 이렇게 해서 이 고객은요, 이렇게 다양한 니즈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문의 받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또 뭐냐면 말씀드리는 게, 단점을 공개를 하는 매물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가 고객의 심리 3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고객의 심리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고객은 믿지 않아요. 네,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점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은요,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바로 사지 않아요. 자, 요거 보시면요,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될 때까지 회의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금요일날 저녁에 한 7, 8시 정도에 모여서 밤 뭐 12시, 1시까지 했던 회의 실제 사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객을 믿지 않는 건 뭐냐면요, 저 처음 오늘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로 우리 시청자님의 블로그도 고객이 믿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은 사지 않습니다. 뭘 사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빌라나 신축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도 했었는데, 고객은요, 제가 이제 빌라 분양을 했을 때 고객은 왜 빌라를 사야 되지? 라고 하면서 고객은 빌라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다들 뭐 사지 말아라,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객은 바로 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해서 고객은 바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들어간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거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다고 하면 내 자금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혹은 잘못되면 큰일 나자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만 해줘도, 이것만 3가지만 정확하게 누군가가 툭 쳤을 때 여러분이 바로 나올 수 있게만 해줘도 요것만 해도 매출 실제로 2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일하는 걸 통해서 이것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거 예전에 했던 건데, 여기 뭐 별별 다 있습니다. 질문의 효과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매출 2배 질문, 여기 보면 제가 좀 전에 했던 거, 여기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제가 왜 그거를 사야 됩니까? 왜 지금 사야 됩니까? 왜 꼭 당신한테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요, 교육하면서 직원들한테 다 알려주고, 이거를 너는 어떻게 대답을 할래? 하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이거를 진짜로 머릿속에 될 때까지 막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툭 치면 나오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내 제품, 아니면 나 왜 지금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다고 하면 고객은 절대 당신을 믿지 않고요, 그걸 사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팁으로 더 하나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매물 단점 있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고객한테 사실은 문의를 받고 싶다면요, 결정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점이에요. 뭐냐면 결정을 드러내는 건요, 사실은 저한테 아니면 우리 그 시청자님한테 신뢰를 바로 듣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집에 대한 결정을 드러내야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시청자님한테 신뢰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불안이나 의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결정을 드러내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의 분의 대부분은요, 블로그가 다 모순일 거예요. 모순 우리 잘 알죠? 중국의 초나라 시대의 창과 방패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우리 이 창은 뭐 예리해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어요. 뭐 이 창은 뭐 튼튼해서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집은요, 역세권이라 정말 좋아요. 또 이 집은 비역세권인데 또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이 집은 가격이 정말 싸서 좋아요. 또 이 집은 가격이 높은데 진짜 좋은 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분이 저한테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시고 실제 후기까지 남겨줬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싸고 좋은 집이 많은데 왜 저한테 문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공덕동 빌라를 뭐 보는데
다들 너무 뭐 싸고 좋다라고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믿지 못하겠대. 그래서 신뢰가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점을 공개를 한다는 건요. 이렇게 상대방과 비밀을 공유하고 집에 대한 단점을 공개를 하면 바로 당신한테 신뢰가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100% 장점만 있는 집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100%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블로그로 차별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 대한 단점을 공개를 해서 실제로 21통의 문의를 받았던 거예요. 작아서 안 보이는데. 네,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했던 패턴을 직원들한테 제가 사람들을 뽑고 나서 교육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매출을 뻥 뛰어 올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증빙을 제가 설명문 안에서 제가 링크를 좀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다시 본론 들어가서 단점 있는 매물글은 이렇게 써라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련되게 단점을 공개를 하면요. 실제 문의가 옵니다. 자, 그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순서에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순서는 이겁니다. 사람이 그 뇌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사람 심리를. 뭐냐면 장점부터 공개를 하고요. 단점을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요. 마지막에 얘기한 단점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최신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점을 공개하고 단점을 말하면 머릿속에는 단점만 남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장점을 공개하고 단점을 공개했다. 그러면 반드시 해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완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단점부터 말하고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련되게 단점을 공개를 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련되게 단점을 공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글을 썼고요. 요것도 제가 링크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집은 거실이 크지도 않고요. 조명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실평수 30평대의 크기의 3베이 구조로 남양집도 아니에요. 역세권으로 가격이 높으면서 화려한 인테리어를 찾는다면 오늘 이 집은 고객님한테 어울리지 않네요. 자, 이렇게 단점을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조용하고 여름에 앞까지 하는 게 맡으면서 주말에는 산책을 하고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피크닉도 갈 수 있어요. 24평, 집은 24평의 실평수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수납 공간이 많아서 잘 정리할 수 있답니다. 초등학교가 60m 이내 거리에 있어서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아이의 등하교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역세권보다 무려 1억 2천만 원 저렴한 건 괜찮다면 이 집은 고객님한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세련되게 공개하면 됩니다. 끝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을 공개해도요. 실제로 하루에 21통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단점을 공개해서요. 전문가로서 포지션도 되고 신뢰를 얻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점을 좀 느끼셨나요? 만약 느껴지지 않았다면 한두 번 좀 더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님 마음속에 팔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좀 커서 그래. 요거 좀 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좀 한번 펴주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 몰입 문장법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자, 단점을 공개해야 당신한테 신뢰를 갖기 시작합니다. 세련되게 단점을 공개를 하면 실제로 문의가 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요? 뭐냐면 이 사람 뭐지? 듣보잡이고 오늘 처음 보는데 영상 내용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이요. 제가 사실은 많이 망해봐서 그렇습니다. 많이 망해보고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라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블로그 글 3개만 읽어봐도 신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